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슈타임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를 이끌고 계신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미 운명의 날 밝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날이 밝았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외교 안보 지형 및 주가, 실물 경제 등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은 이미 미국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고요.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나라, 한국에 유리할지 아직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되든 미국의 탈중국 기조와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현지 시간 11월 2일이고요. 월요일이고 네. 우리는 이제 11월 3일이 됐는데 미국도 이제 11월 3일이 되면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네, 계속 쭉 그래왔죠.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이제 MBC 뉴스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이제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5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입니다. 대략 10%포인트 차이면 굉장히 크게 나는 건데요. 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이 선거 분석 전문 업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여론조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집계를 해봤는데 바이든 후보가 51.1%, 트럼프 대통령이 43.9%, 대략 한 10%포인트 나는 거죠. 네. 이것도 작은 수치는 아닌데요. 여론조사는 이렇다고 해도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제 선거인단 독식제도잖아요. 예. 좀 특이한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증시에서도 민주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까지 다 장악하는 이른바 이제 블루 웨이브, 민주당의 상징적 색깔이 이제 블루잖아요. 그래서 네. 블루 웨이브로 기울었었는데 이게 사실 10월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긍정평가가 반등하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영국의 베팅 정보 사이트 오지체커라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에 내기로 건 돈이 한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보통 우리가 미식축구, 되게 유명한 미식축구 리그죠. 슈퍼볼이라든가 예. 아니면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 아니면 이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복싱 경기 이런 것들에 이렇게 쟁쟁한 스포츠 종목에 건 내기 돈을 이제 뛰어넘는 수준인데 그만큼 그렇군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오지체커에 들어가서 좀 봤더니 내기를 한 사람들의 59% 정도가 이제 트럼프에 베팅을 했고 바이든에 한 29% 정도 베팅을 했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베팅한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배당률의 차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맞아요. 이 베팅 확률은 네. 트럼프 쪽에 좀 더 우세했다라는 네, 거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 역시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역시 경합주가 네. 좀 많다라는 네, 그런 그렇죠.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나 경합주가 전통적인 경합주에서 네. 더 늘었다고 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경합주가 대략 한 12개 정도로 꼽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대략 오차범위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보다 조금 좁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마지노선인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려면 지금 썬벨트 핵심 경합주인 이제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이고 이제 새롭게 경합주로 떠오른 곳이 오하이오, 아이오와, 텍사스, 조지아 이런 곳인데 여기도 좀 이겨야 됩니다. 사실 네. 이 주들은 2016년 당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싹쓸이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이제 북부 러스트벨트 핵심 지역이죠.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런 세 주에서도 한 곳 이상 승리를 해야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이제 MBC 방송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경합주 12곳 중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45%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네. 대략 차이가 6%포인트니까 미국 전역에서의 여론조사 격차보다 조금 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주 전 조사에서는 이게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분석을 보니까 6대 경합주에서의 이 두 후보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2.7%포인트로 좁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지. 경합주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합주의 결과가 사실은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그 경합주에서의 표차, 지지율 차이가 더 좁혀졌다는 것, 이런 점들이 참 더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만약에 누군가가 불복하고 뭐 이런 그렇죠. 장면들이 가장 네. 이제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근소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가 불복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높은 표차로 이기는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잠깐 이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게 뭐 최대의 악재인 거죠. 이번에 사전투표 열기가 전례 없이 뜨거웠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미국 사전투표는 이제 우편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 이전에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이제 이 사전투표로 나눠지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 9,20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2016년 대선 때는 사전투표자가 4,700만 명이었는데 이 수치 이제 2배를 넘어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선 총 투표자가 1억 3,9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사전투표 인원이 그때 한 66%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예.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리 이제 우편 투표라든가 사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비중이 확 높아진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를 치르면 그 앞에서 이제 사전 출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표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누구 찍었냐고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출구 조사로 대충 윤곽을 알 수 있고 이 개표 결과는 뭐 그날 그 다음날 새벽 정도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미국도 사실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편 투표 비중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결과가 한참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주마다 이제 선거 규정이 좀 다른데 그 규정에 따라서 우편투표 개표 작업이 대선 당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것도 있고 이제 사전에 미리 개표를 하는 작업도 있는데 예.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가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늦게는 11월 10일 정도까지 도착한 것까지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개표 결과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특히 펜실베이니아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합주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도 이제 결과가 뭐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대세일 거고 당일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요. 선거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 이렇게 공화당의 색이 이제 붉은색이라서 네. 뭐 레드 미러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대선 이제 당일날 예. 초기 대표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가 앞서 나가게 되면 연단을 올려서 이제 승리를 선언하는 조기에 선언하는 이제 시나리오 구상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만일 우편 투표 결과가 이제 바이든이 최종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승리를 훔쳤다 뭐 이러면서 불복 소송에 나설 수도 있고요. 네. 이미 뭐 선거 당일 밤에 소송에 나서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좀 여러 번 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뭐 간밤에 뉴스도 보니까 뭐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이 좀 충돌하는 뭐 이런 양상도 좀 벌어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내전에 준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도 좀 전에 전해드렸지만 송일아 기자가 전해드렸지만 지금 주변에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폭동이나 어떤 그렇죠.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불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2000년에 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엘고어와 조지 부시가 붙었던 대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때 고어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이제 플로리다주를 재검토하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졌었습니다. 개표 집계는 주 정부 권한인데 2000년 대선 때처럼 소송에서 주 정부 결정을 존중을 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도 한 12월 초에도 확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출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하원에서는 이제 한 주당 한 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 그리고 민주당이 23개 주를 이제 석권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원한테 공이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를 좀 맞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면서 이게 또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네,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또 증시 네. 영향을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국에 불복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뭐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커지는 거고 네. 국내 중기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00년에 미국 대선 결과 불복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뭐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랑 겹쳤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면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설 기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신한금융투자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한 2060선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3월 저점 대비 상승분을 대략 한 38% 정도 이제 되돌린 수준인 건데 뭐 여튼 이제 대통령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이제 뭐 12월 초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이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증시는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어제 KB증권도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면 통상 한 15일 정도 이후부터는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이 이제 15일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뭐 그러니 이제 역시나 이제 적금에서 기회다라는 분석인 거죠.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두 후보 중에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보면 어떤 곳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여론조사 결과 지금은 우세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내 증시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네.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제 공약을 보면 어쨌든 이분은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는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오바마 케어를 부활하겠다라는 공약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업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예. 지수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주소주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난 4년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공약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낮췄잖아요. 이거를 네. 다시 28%로 높이겠다라고 했고요. 또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 저율 과세를 이제 현재 뭐 10.5%인데 이걸 21%까지로 높이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빅테크들 뭐 대표적으로 구글 이런 곳들이죠. 이런 예. 데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빅테크 업종은 굉장한 수혜로 인식이 되겠죠. 네. 다만 이 빅테크를 따로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산업구조 재편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을 많이 이제 걷어들여도 이들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은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이 빅테크주들은 계속 사들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빅테크들의 반등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 때문인 건데 이런 빅테크 주들의 이제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테크주들 이제 큰 종목 큰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테크주들의 뭐 성장 혹은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1차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